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20년 이상, 45세 이상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고요. 이제 결격 사유도 규정을 법원조직법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시 헌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우리 이제 대법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102조까지 갔고요.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104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러한 법원의 내용인데, 아까 봤던 내용이긴 해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조, 이거 헌법에 있는 조문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법원조직법에서도 있긴 했었어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즉 중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한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연임할 수. 대법관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한 번 더 이렇게 연임은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아까 좀 전에 우리 법원조직법 한번 보시죠. 법원조직법. 음, 아,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으로 그냥 계속 보시죠. 자, 헌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음, 자, 106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법원을 보면 어, 이 법원에 법원 잠깐 보시면 법원 조직법을 좀 보시면 다시 이제 법원 조직법을 가보실 것 같아요. 법원 조직법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음, 아 그렇죠. 그 법원의 그 신분 우리 그 45조 예 법원의 45조 한번 보시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에 똑같아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즉 한 번밖에 못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계속 이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도. 대법원장은 한 번 계속 연임한다면 이어서 할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고, 판사도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이지만 다시 재임용해서 합격이 된다면 10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장 70세, 판사의 정년은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그 연임은 이 판사는 계속 10년 단위로 하면서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원조직법에서는 이렇게 판사의 그러한 임기라든가 또 어떤 정년 이런 부분들을 법원조직법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그러한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헌법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조 우리 헌법 106조 한번 보시죠. 헌법 10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떠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관의 신분보장입니다. 신분보장. 그래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서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을 위해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법관은 헌법에서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법관은 징계가 일반 공무원들은 좀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종류에 파면이 있고요, 해임이 있고, 그리고 뭐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뭐 이러한 징계 종류가 있는데 반해서 법관은 징계 종류가 탄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 감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관 징계법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 법관 징계법을 한번 쳐보세요. 법관 징계법. 네. 여기에 보면 법관 징계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관 징계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놓고서 3조에서 보시면 징계 처분의 종류에서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3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법관은 자기네들 징계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없습니다. 즉 행정부에서 행정공무원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다 징계에 들어가 있는데 법관은 자기네들 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법관을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 자, 탄핵. 그래서 다시 그 106조에 오면 법관을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뭐 무슨 형사상 죄를 졌다,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뭐 징역형이나 다름없는데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그 상황으로서 직위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법관은 탄핵 외에는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신분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조직법에 아까 이제 좀 갔었는데요. 법원조직법 46조에 보면 또 헌법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원조직법 46조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7조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신분보장은 받는데, 그런데 또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이런 결함이 있게 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또 판사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8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서는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대응한다 했습니다. 아까 그죠? 그래서 법원 징계법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원 징계법에 의해서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식으로 법원 징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 징계법에 의해서 법원이 아무리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잘못했더라도 법원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탄핵의 절차에 의해서만 그 파면을 할 수가 있고 또 금고 이상 형이 받게 되면 파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그만큼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헌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106조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7조. 이거는 이제 다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법률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이.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령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규칙, 명령이라든가 어떠한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대통령이나 뭐 국회 뭐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명령 그리고 규칙 뭐 각부 장관이 만든 부령 이런 규칙들 그리고 뭐 감선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즉 뭐 곧바로 대통령령을 곧바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아니면 또 각부 장관이 만든 이러한 규칙들이 어떤 재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대법원이 그 위헌이냐 위법이냐 하는 문제들은 대법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느냐 이게 진짜 또 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도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17조 3항에서 재판의 전심 절차로 재판의 전 단계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는 사법체계에서 이 조항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7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 또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부령, 뭐 규칙, 각종 규칙 이런 규칙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대법원이 심사한다. 그리고 이런 재판 절차에 있어서 먼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을 정하는데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 거쳐서 대법원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대법원에 딸린 소속 기관들, 얘네들에 대한 직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대법원 규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건 뭐 일반 뭐 행정조직법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10조 우리 특별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이제 그 대법원을 있는데 이 특별법원이 군사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그래서 110조 1항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자 군사법원은 국방부 내에 설치하고 있지만 얘네들의 일반 최고적인 최고 판단만큼은 대법 항소심이나 항고심 이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그 상고는 대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모든 최종 심의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사조직, 군사법원 자 군사법원법이 그래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법원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에 가보시면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110조에 따라서 좀 전에 본 110조에 따라서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뭐 이런 군검찰 조직 권한 수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군사법원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법은 검찰법이 있고 별도로 있고요. 법원 조직법, 법원 조정법이 있는데 이 군사법원법에서는 같이 잡혀 있습니다. 즉 군검찰과 군법원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검찰법은 군검찰에 대한 조직, 직무, 뭐 수사 절차, 뭐 이런 것들은 다 군사법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군사법원의 종류 5조에 보면 보통 군사법원, 고등 군사법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그 관할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장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별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군사법원 하면 뭐 국방부에도 설치돼 있고 보통 군사법원 그리고 또 육본 또 뭐 작전사령부 뭐 그리고 육군 교육사령부 뭐 이런 일군단 사령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 해군도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또 뭐 공군도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이런 식으로 보통 군사법원은 또 다 별표 그 규정을 이 군사법원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 사항이라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사법원법에서 군판사들 어떻게 임명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의 그 독립성 여기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21조 잠깐 보시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해서 징계나 그 밖에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을 구성하고 고등 군사법원도 재판관 3명 또는
오명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군 법무관들 시험이 있습니다. 이 군 법무관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 법무관들은 밑에 제 사장에서 군 검찰부가 있고 검찰부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소송 절차 이런 내용들이 그 군사법원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어떤 사람이 군 검찰 군 법무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군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는 입법부, 사법부하고는 약간이 좀 다르죠. 임명권이라든가 그리고 그 독립적인 그러한 신분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있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고요. 또 법률로서 그 정년이라든가 아니면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보다도 훨씬 독립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헌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법부는 내용이 헌법에는 좀 작긴 하지만 우리 법원조직법과 이제 군 법원 조직법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